안녕하세요. 라이트스케이프 초급 강좌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리던 그런 내용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요 위에 있는 툴바까지 보셨죠? 자, 이쪽에 툴바를 보시면 이게 셀렉트 툴입니다. 뭐 스케치업에서 셀렉트하고 맥스 셀렉트하고 다 이것도 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게 지금 선택이 누적이 됐는데 이 더하기 표시 돼 있는 아이콘이 이렇게 눌려져 있으면 누적이 돼서 선택이 되고요. 이게 눌려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씩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하는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정해줄 수가 있는데, 이건 면이고요, 이건 블록, 그리고 이건 조명입니다. 지금은 조명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블록은 이런 식으로 통째로 선택이 됩니다. 이게 블록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맥스에서 이렇게 하나로 된 객체 자체를 블록 크리에이션에서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오브젝트별로 이렇게 블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블록들은 이쪽 창에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블록 전체를 잡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이건 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모드일 때는 이거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이쪽 아이콘 4개를 보시면 영역의 일부만 걸려도 선택이 되는 크로싱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게 전체 선택 해제, 전체 선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윈도우 방식이라서 영역 안에 다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또 크로싱 방식으로 선택을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윈도우 방식으로 선택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범위 안에 다 들어와야 해제가 되죠. 전체 선택은 이거, 디셀렉트는 이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셀렉션 필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필터가 걸러준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선택을 해주게끔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재질별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실링이라는 재질을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싶으면 이 실링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후에 Add to Selection Filter, 이 셀렉션 필터 안에 추가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추가를 하면 머티리얼이 이렇게 이름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전체 선택을 딱 눌러주시면 이 실링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우시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신 후 리무브 하시면 되고요. 자, 플로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플로어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to Selection Filter 하고요. 전체 선택을 딱 하면 전체 다 선택이 되어버렸죠. 여기 보시면 셀렉션 필터를 활성화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딱 클릭하면 Use 셀렉션 필터가 되죠. 이 상황에서 선택을 다 하면 이렇게 바닥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버퍼링인데, 이거를 끄면 이렇게 움직일 때 끊어져 보이죠? 이게 이제 움직일 때 이런 버퍼를 사용해서 임시 저장소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보를 넘겨놓고 불러서 이렇게 뷰가 빨리 보이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 꼭 키시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이 이제 한 면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걸 누르면 뒷면이 안 보이게 되고요. 이걸 누르면 뒷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활성화 안 돼 있을 때가 면이 하나로 돼 있어도 앞면 뒷면이 다 보이는 거고요. 이걸 눌렀을 때는 앞면만 보이게 됩니다. 맥스에서도 작업하실 때 계속 앞면만 보시고 하셨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게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켜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하고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끄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렌딩인데, 예, 이거를 비활성화 시키면 이 유리 부분 재질이 이렇게 색깔이 보이죠. 이걸 누르면 바깥에 검은색이랑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섞어주는 건데, 이 블렌딩은 투명도가 있는 재질을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스케치업에도 이런 기능이 있죠. 그리고 여기 안티알리어싱인데, 이 선에 대한 그런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셀렉트 툴에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면 같은 걸 클릭을 하면 지금 천정을 이렇게 쿼리 툴로 선택을 했는데요. 예, 레이어가 실링에 속하고 재질은 실링 재질이 쓰여진다. 그리고 블록도 실링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요. 이거 다 월로 바뀌었죠. 그리고 윈 글라스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지금 선택한 것이 어느 레이어, 어느 재질, 어느 블록에 속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툴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예, 이게 저기 미리 보여주는 기능인데, 빛을 설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빛이 계산은 안 돼 있는 상태지만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예, 그런 미리 보기 기능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솔루션 할 때 쓰는 버튼들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예, 레이어, 머티리얼, 블록, 조명, 이 테이블들을 껐다 켰다 토글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시는 대로 무브, 움직이는 툴이고, 이건 로테이트 시키는 툴입니다. 로테이트는 이런 블록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움직이거나 회전할 때 X축, Y축, Z축 이렇게 축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일단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질에 대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쉐이딩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순서대로 지금 이게 그 조명체 바깥쪽에 있는 재질입니다. 그쵸? 그 맥스 파일에서 이름을 안 정해줬기 때문에 기본으로 넘어왔는데, 자, 재질 이름을 바꾸실 때는 이 재질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재질 특성 편집하는 거고요. 이름 바꾸는 거 아까처럼 필터, 셀렉션 필터에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텍스처가 사용이 되었으면 다시 불러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질을 또 하나 만드는 거고, 지우는 거, 그리고 복사, 그리고 재질 모두 선택, 모두 선택 해제, 그리고 셀렉트 패턴은 예, 이런 식으로 와일드카드를 써서, 예, 지금 C2하고 와일드카드 별표 찍은 게 C2로 시작되는 모든 걸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옛날에 도스 쓰신 분들은 대충 감이 잡히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재질 이름을 일부만 입력을 해서 한 번에 선택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재질을 불러오는 거고요. 재질을 하나씩 세이브해서 나중에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전체 세이브를 하는 거고요. 자, 이름을 바꾸려면 여기 리네임을 하고, 이렇게 라이트 오브젝트로 바꿨고요. 이건 라이트죠. 자,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예, 이렇게 재질 편집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에디트 프로퍼티즈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 피직스 물리적인 상태가 있고, 색상, 그리고 텍스처, 그리고 프로시저럴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이 피직스에서 재질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템플레이트는 예, 미리 재질 설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보시면 거의 이쪽에서 좀 비슷한 그런 재질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 예, 값들을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보시면 유저 디파인, 이거는 말 그대로 유저 사용하는 사람이 설정을 하는 그런 재질이고요. 이거 메탈인데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메탈 재질. 그리고
이건 세라믹 타일, 그 다음에 패브릭, 이건 천이고요. 글라스, 유리, 아이디얼 디퓨전의 이상체인데 이거는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서니, 뭐 벽돌 같은 거고요. 그리고 메탈, 이렇게 재질 슬롯의 미리 보기가 나오죠. 맥스처럼. 그리고 페인트 플랫, 이거는 페인트 칠을 한 건데 반사가 안 되는 페인트고요. 페인트 글로스는 아주 많이 반사가 되는 페인트 재질이고요. 세미 글로스는 이제 플랫하고 글로스의 중간 정도가 됩니다. 페이퍼는 종이, 플라스틱 재질, 스톤이 돌이죠. 스톤 폴리시드는 마모된 돌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석 같은 거죠. 이렇게 반사가 심한 돌. 그리고 물 재질, 그리고 이렇게 마감이 안 돼 있는 우드, 그러니까 이제 일반 거친 나무 결이죠. 반사가 안 되는 거고요. 베니시드가 된 우드는 이렇게 가공을 한 우드요. 그러니까 유약도 바르고 니스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런 우드 재질을 쓸 때 사용합니다. 이거를. 자, 지금 이거 라이트인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아무 재질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빛이 나서 뭐 이렇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빛만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저 디파인으로 놔두고요. 빛이 얼만큼 밝혀질 건지, 여기 루미넌스, 조명이죠. 조명에 미터 제곱당 칸델라 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건 자세하게 모르셔도 되고, 단지 수치를 입력해서 재질 슬롯에 얼마나 밝게 빛나게 되는지 그만 보시면 됩니다. 자, 100 했는데 좀 밝아졌죠? 1000하면 이렇게 좀 밝은 그레이고요. 10,000까지 하면 아주 밝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렌더링을 했을 때 빛이 나오는 그 조명체 부분은 밝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게 맥스에서는 셀프 일루미네이션이고요. 라스에서는 여기 루미넌스에서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입력해도 넘어오는데 맥스에서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면 이거 전체가 바뀌었죠. 실링, 그리고 여기 라이트가 바뀐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오브젝트, 이거는 약간 금속성이 나는 그런 메탈 재질로 하겠습니다. 메탈을 하시고, 지금 여기 메탈 재질처럼 보이시죠? 여기서 샤이니스가 말 그대로 이렇게 빛나는 그 반사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줄이면 반사도가 사라졌죠? 좀 덜 반사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올릴수록 많이 반사가 됩니다. 이걸 끝까지 올리시면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겁니다. 완전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0.8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리프렉턴스 스케일하고 컬러 브리드 스케일이 있는데, 이거 리프렉턴스 스케일은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을 얼마나 다시 내보내느냐, 그거를 선택해 주는 거고요. 이 컬러 브리드 스케일은 황혼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햇빛이 이렇게 붉은 노을빛이 들어와서 방안이 빨갛게 되죠. 그렇게 빛인데도 색깔이 이렇게 번지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 의자 같은 거를 공간에 딱 놓게 되면 그 의자 색상이 약간은 묻어서 주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색상이 얼만큼 번지게 하느냐를 조절하는 게 이 컬러 브리드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이 되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고요. 이게 1에서 이제 0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퍼짐이 줄어들게 됩니다. 색상이 퍼지는 거를요.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실링. 이 천정 재질은 페인트 중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페인트 플랫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딱 선택을 하면 다른 게 이제 활성화됐죠. 메탈일 때하고 페인트 플랫일 때하고 설정하는 게 다릅니다.
메탈은 이게 투명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게 비활성화 되는 거고요. 페인트 플랫에는 이제 모든 게 활성화가 되는데, 트랜스페어런시가 이렇게 투명도를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리프렉티브 인덱스, 그러니까 굴절률이죠. 굴절률하고 샤이니스, 이거 두 개로 투명도랑 굴절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샤이니스를 아무리 줘도 반사도가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올려주면 이렇게 반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조절해서 반사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금 페인트 플랫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반사가 안 일어나는 페인트 재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AVG 점 그리고 리프렉턴스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이 지금 빨간색일 경우에는 권장하는 그런 이 페인트 플랫 재질의 그런 권장사항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사이로 값이 이 빨간색 영역 말고요, 이 초록색 영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게 벗어나면 빨간색으로 되고요. 이걸 0.7로 놓고 보면 평균 반사, 빛을 반사하는 율이 0.7%가 0.7이 반사가 된다는 거니까 한 70% 정도 반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더 많은 빛을 반사를 한다. 근데 그 반사도, 재질에 대한 그런 반사의 느낌은 샤이니스하고 리프렉티브 인덱스로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물체가 빛을 받았을 때 다시 그 빛을 다시 반사를 하는 그런 빛의 양은 이쪽 리프렉턴스 스케일에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적당히 안쪽으로 두시고요. 색깔이 번지는 건 안 좋으니까 적당히 줄이겠습니다. 이거 적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어에 대한 거는 이거는 좀 반사가 있는 그런 나무 재질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걸 선택을 하고요. 또 보시면 에버리지 리프렉턴스가 또 빨간색이 들어와 있죠. 이걸 적당한 값으로 맞추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건 텍스처가 사용이 된 거죠. 맥스에서 이미지 맵을 불러온 거기 때문에 텍스처 탭을 클릭을 해보면 어떤 이미지 파일이 쓰였는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이 너무 뭐 밝거나 어둡거나 할 때 포토샵에서 조절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라이트스케이프 자체에서도 이렇게 브라이트니스로 이렇게 시커매지죠. 이미지 맵 자체에 이렇게 밝기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어둡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트스케이프에서 빛을 줬을 때 이게 너무 밝게 되면 맵이 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빛이 쪼여져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맵 자체가 선명하게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트니스는 뭐 특별히 어두운 이미지가 아닌 이상은 한 1 이하로 값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렌드하고 컷아웃이 있는데 이것도 그 스케치업에서 그 재질 쪽 보시면 그 색깔을,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불러왔는데 그 이미지 파일의 전체적인 색톤을 바꾸는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이 블렌드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컬러 탭에서의 색상이랑 이 원래 이미지의 색상이랑 섞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단 여기 컬러로 와서 컬러 에버리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 컬러 에버리지를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텍스처 에버리지죠. 이게 이 이미지 맵 자체는 지금 나무 색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동색 계열인데 좀 전에 보셨듯이 이게 푸른색 계열로 가 있었죠. 이거는 맥스에서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그 맥스 그 디퓨즈 컬러 자체는 이렇게 푸른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이거를 똑바로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 이미지에 대한 평균적인 색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색상이 왜 평균적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 여기서 이제 이 피직스 탭에서 리프렉턴스 스케일로 어느 정도 반사가 일어나지만 이 색상 자체도 반사를 하는
그런 설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부분 반사가 잘 안 일어나고 색깔이 밝을수록 더 반사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밝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 배류입니다. 이게 휴 세츄레이션 배류. 그래서 이쪽에 배류 값이 밝기 값이 되는데 이 텍스처 에버리지를 누르면 이 텍스처로 된 이 이미지의 밝기하고 뭐 이제 색상, 채도 등을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원래 그 가지는 색상하고 비슷해야지 반사도도 실제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재질은 이렇게 나무 색상의 고동색을 띠는데 이거를 어두운 이런 색톤으로 가버리면 반사가 이제 훨씬 적게 일어나게 되죠. 기존에 이제 현실 세계에서보다 잘못된 색상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좀 이미지를 만들 때 아무래도 좀 실사보다는 약간 멀어지게 됩니다, 느낌이. 그래서 텍스처 에버리지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약간 좀 더 붉은기를 띠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여기 블렌드를 누르신 다음에 이거를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억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약간 더 붉어진 거거든요. 붉은색 톤으로 보이시죠? 이걸 바꿀 때도 배류 값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색상, 색조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밝기까지 바꿔버리면 그 실제 나무에서 일어나는 이 색상에 대한 반사만큼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휴하고 여기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색상을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무, 이렇게 플로어도 재질 설정이 끝났고요. 월은 벽돌이니까 메서니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빨간색이 들어와 있죠. 이거 적당히 줄이시고요. 컬러 브리드 스케일도 적당히 줄이시고 텍스처 에버리지 눌러주시고 이것도 브라이트니스를 약간 죽이겠습니다.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 글라스 유리 재질인데요. 피직스 탭에서 글라스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죠? 자, 여기서 유리 색상을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유리 투명도 1은 너무 좀 비현실적이죠? 한 0.9 정도로 하고요. 반사, 이게 이제 완전 전반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약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브리드 스케일도 좀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재질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 재질 설정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맥스에드 익스포트, 라스로 익스포트 할 때 설명해 드린 게 오프닝하고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정해 줘야지만 햇빛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그러면 요 윈 글라스라는 이 재질은 모두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통과점이 되기 때문에 이 면들을 윈도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은 간단해서 금방 선택이 되지만 복잡한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셀렉션 필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Add to 셀렉션 필터를 하고요. 셀렉트 올을 이렇게 하면 지금 유리 재질들만 딱 잡혔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또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뭐 다른 건 그렇게 모르셔도 되고 여기 서페이스 프로세싱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눌러서 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어크루딩, 이거는 이 지금 선택한 면에 대해서 그림자가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빛을 반사할 건지 아닌지, 그리고 윈도우인지 오프닝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그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메시를 해주면 면분할이 이제 빛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빨라지는 대신에 그림자가 지는 경우에는
그림자가 세밀하게 안 나오고 엉성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노메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닝도 마찬가지고요. 노메시로 하면 이 메쉬 레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메쉬의 해상도. 이 값이 높을수록 메쉬가 더 잘게, 그러니까 메쉬라는 게 이 면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면이 더 잘게 분할이 돼서 더 매끄러운 그런 그림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그림자가 이렇게 엉성하게 나오면 이 값을 더 올려주시면 되고요. 10보다 더 커야 된다면 이걸 더 올려주시고 100까지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커질수록 솔루션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먼저 테스트로 솔루션을 해보시고 그림자가 마음에 안 드는 면들만 선택을 해서 이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유리기 때문에 윈도우를 체크하고 노메시하고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하면 이 윈도우로 체크된 면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태양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주경만 먼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야경하고 솔루션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태양을 잡는 법은 이렇게 위에서 보는 뷰로 만드시고요. 이렇게 탑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트 중에 데이라이트, 이게 햇빛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플레이스, 위치하고 시간으로 설정을 해도 되는데 이 다이렉트 컨트롤을 누르면 여기서 직접 이렇게 움직여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리가 이쪽 위에 천창이 하나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리고 어떤 높이로 들어오느냐. 천창이 있기 때문에 좀 60도 정도로 하고요. 여기 선 일루미넌스, 태양의 밝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2000에서 4000 사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선, 스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햇빛의 색상, 그리고 하늘의 색상,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때는 햇빛에 대한 빛도 있지만 그 햇빛이 대기 중으로 들어오면서 대기 중에서 산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파란빛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에는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보면 뭐 빨주노초 파남보 있고 이제 빨간색 아래쪽으로 파장이 낮은 거는 적외선이고 보라색 위로 파장이 높은 거는 자외선, 이런 식으로 빛의 파장이 나눠지게 되는데 뭐 하늘이 파란색인 거는 파란색만 빼고 다 이제 대기 중에 흡수가 돼서 파란색만 보이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잡담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늘, 그러니까 햇빛의 그런 색상도 들어오지만 그 대기 중에 산란된 그 하늘에 대한 밝기도 같이 대지에 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라이트하고 스카이라이트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햇빛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이제 햇빛이 좀 이렇게 낫스로 모델링을 하면 햇빛이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누르스름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잡아주시려면 여기서 아예 흰색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서 색상을 이렇게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하얀색으로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바꾸시지 마시고. 어차피 포토샵에서 색상 보정을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스카이 컨디션, 하늘 상태가 이제 맑을수록 더 많은 빛이 가게 됩니다. 클라우디는 이제 흐린 날씨죠. 요거 이제 이렇게 태양 고도만 이렇게 선택해주고, 그리고 태양 밝기를 설정해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설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프로세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라미터 누르시고요. 여기 위자드 마법사를 누릅니다. 여기 3이 이제 중간 퀄리티고요. 5로 갈수록 높은 퀄리티인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대부분 3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도. 다음 누르시고요. 자, 당신의 솔루션 안에 데이라이트이
고려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좀 전처럼 이렇게 주경 이미지를 만들 때 태양을 이용한 햇빛이 들어올 때는 이걸 yes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경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no로 하시면 되고요. yes로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거는 오프닝 또는 윈도우를 통해서 오직 햇빛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테리어 스페이스 안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 외관에 햇빛이 비칠 때, 실내가 아닌 외관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거는 인테리어하고 익스테리어 둘 다 고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만요. 다음 마침. 이렇게 누르면 그러니까 솔루션이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바운스 되고 빛이 퍼지는지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한 설정이 여기 프로세스 파라미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이건 굳이 건드리지 마시고, 이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고급 관제를 할 때 언급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쓰실 때는 이걸 모르셔도 됩니다. 위자드만 해서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 톨러런스의 랭스만 0.1로 바꿔주십시오. 이것도 그 맥스에서 버텍스 머지 하던 거하고 똑같거든요. 웰드 하던 거하고. 익스포트 할 때도 0.1로 내보냈죠. 그래서 여기도 0.1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OK를 누르시고, 이제 모든 설정이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솔루션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준비 단계고, 이게 멈추는 거고, 이게 달리는 거, 이것도 스탑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대로 솔루션 전후로 들어오는 리셋 버튼이고요. 자, 이거 이니시에이트 이거를 딱 누르게 되면 솔루션 준비 단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루션 준비 단계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재질 중에 셀프 일루미네이션 준 거, 그거는 이렇게 밝게 나오죠. 빛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거는 자체 발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빛이 대략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꺼두신 상태에서 이제 솔루션을 하면 되는 건데요. LP였는데 LS로 바뀌었죠. 라이트스케이프 솔루션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장을 한번 하고요. 자, 이제 이거 고 버튼을 누르면 빛 계산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유리면을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올 면들부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윈도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으로 빛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아까 여기 라이트에 있던 태양 고도하고 위치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빛을 들이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빛을 계산해서 이 바닥에 부딪히는 빛이 또 퍼져나가는 빛까지 같이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요 위에 천창에서 내려오는 빛들도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가로 1 돼 있고 54.267% 이렇게 나오죠. 이거 해석을 해보면 이니셜 에너지의 54%가 디스트리뷰트 분산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니셜 에너지라는 거는 설정해 놓은 그런 빛 에너지의 총 몇 %가 이 모델에 적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는 이터레이션, 반복되는 횟수 숫자고요. 그래서 이게 라이트스케이프로 솔루션 할 때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게 거의 무한대로 돌아가거든요. 99점 뭐뭐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빛의 분포가 몇 % 정도 되는지 대충 가늠을 해서 한 80% 후반 쪽에서 90% 초반대까지 거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터레이션은 면 하나를 계산할 때마다 숫자 1씩 카운터가 되는데요. 지금 이거 반사가 점점 계산이 되면서 더욱 밝아지죠. 이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00 이상이 돼야 되고, 200 이상 되는
그 와중에 여기 빛에 분산되는 거는 한 80% 후반대에서 90% 초. 그 정도 하면 솔루션이 어느 정도 진행이 완벽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씩 계속 솔루션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시간상 이쯤에서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퍼렇게 색상이 들어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유리 재질 자체 색상이 이렇게 진한 색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유리를 통해서 들어온 빛은 이렇게 푸른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솔루션이 됐으면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프로퍼티즈를 통해서 밝기를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밝아지죠. 그리고 렌더링 하기 전에 이 디스플레이에서 레이트레이스 에어리어 옵션에서 이렇게 계략적으로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이것만 보고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이제 그 조명을 아까 만들었던 거를 조명체로 변환시키는 거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야경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렇게 미리 보기 기능 말고 파일로 이제 마지막에 내보내는 그런 기능까지 해서 초급 강좌는 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좀 전에는 반사가 안 보였는데 이렇게 반사도 보이시죠? 렌더링을 하게 되면 레이트레이싱, 즉 빛을 추적해서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까지 계산이 다 돼서 완벽한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유리가 거의 전반사로 일어나서 이렇게 이쪽이 반사가 돼서 보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